네, 안녕하세요. 토카티 디지털마켓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뉴 IP, 고객사를 알아보는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스 VADC 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의 게스트가 나오시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요, 브로케이드 코리아의 이해수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아까 UIP 있지 않습니까? 예, 예. UIP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사실 긴 얘기인데요. 네, 짧게. 네. 짧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되어서 향후에 이제는 뭐 SDN이 됐던 아니면 SDDC가 됐던 뭐 네.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UIP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ADC가 예. 이것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90년대 예. 한 중후반? 네. 거의 후반부터. 자, 그러면 이 ADC도 요즘 여러 가지 진화되고 있는데 트렌드가 예. 변하고 있고 예. 지금 부장님 보시기에 ADC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화한다 보십니까? 앞으로? 네.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ADC라는 게 이제 L4 스위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뭐 웹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한다. 그럼 TCP80 그렇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 4에서만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레이어 7까지 올라온 상태고 이제는 레이어 4, 레이어 7 네. 장벽이 없어진 네네.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특히 이제 SDD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아무래도 네. 그 시장들을 점령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로드 밸런스가 나왔을 때는 예. 이제 90년대 말에 웹 회사가 막 번창하면서 그렇죠. 그 로드 밸런싱 서비스에 대한 수요 때문에 나왔던 예, 것들인데 맞습니다. 지금 웹도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뭐 소프트웨어 디파 이런 식으로 예. 진화하니까 예. 지금 L4, L7 경계도 뭐 무너진 무너진 것 상태죠. 같고 또 뭐 네트워크도 사실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것도 융합되는 것 같고 예. 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그 VADC는 예. 이거는 그 브로케이드의 브랜드입니까? 이거는? 아니면 커먼된 랭귀지입니까? 이거는 컨셉인가요? VADC. 사실 ADC라는 용어는 이제 이미 널리 사용되고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V가 앞에 붙으면서 네.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가장 네네. 적합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상화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필드에서요. 예. 이 버추얼 ADC, 가상 예. ADC는 보통 이제 서버 가상화가 예. 이루어진 다음에 보통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환경에서는 정말 좋은 효율성을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벤더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사실 하드웨어 ADC 제품을 그대로 1대1로 교체하는 거 거기에는 조금 그냥 하드웨어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때 예. 이거를 쓰면은 정말 여기 나오는 효용성과 예. 비용 절감을 최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때? 일단은 가상화가 되어 있다. 가상화할 계획이시다. 이럴 때는 사실 그 가상화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하드웨어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가상화 시스템들과 붙여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하드웨어 제품 때문에 가상화의 장점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환경에서는 가상화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전체를 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토메이션 하신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브로케이드의 가상 에디션이 이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거는요? 사실 이 제품은 네. 저희가 만든 제품은 아니고요. 네네. 예. 요즘은 다 인수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세가 그런데요, 뭐. 저희는 이제 네. 리버베드의 스틸앱이라고 네네. 하는 제품군을 인수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사실 파운드리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L4, L7 스위치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구나 라고 해서 가장 그 버추얼한 ADC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네. 리버베드의 스틸앱을 인수를 하면서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결국 이 가상 ADC가 도입이 되면 예. 결국 이제 트래픽을 이제 효율적으로 매니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거하고 예. 물리적인 ADC하고 하드웨어 예. ADC하고 어떤 식으로 트래픽 매니징의 방법이 달라진 겁니까? 사실 트래픽 매니징의 방법만 놓고 보면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기존의 제품들이 사실 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음. 만약에 하드웨어 박스를 갖다 놓고 음. 전체 네트워크를 다 네. 소프트웨어로 꾸미셨다. 뭐 예를 들면 가상화해서 꾸미신 상태에서 네. 하드웨어, ADC는 하드웨어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 요즘 대세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오토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고객들이. 음. 왜냐하면 사실 고객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클릭만으로 뭐 VM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ADC 솔루션도 자동으로 생성되고 네네. 그런 걸 원하는데 이거는 하드웨어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제 VADC 솔루션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네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네. 좀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상화했을 때의 장점들을 이 VADC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상화했을 때 장점이 기존에는 서비스를 웹 서비스다 그러면은 하나의 서비스당 서버를 하나씩 사용을 했는데 가상화하게 되면 리소스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조금 들어가는 것들 하나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 또 더해서 네. 하나의 서버에서 다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장점들을 그대로 VADC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성능이나 용량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VTM에서 캐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압축이라든지 이러한 가속할 수 있는 기능들도 또 추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 그렇게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그래서 좀 더 응답 시간을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이트에 대한 평판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참 재밌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요즘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20%의 사용자가 80%의 매출을 그렇죠. 예, 네.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20%의 사용자가 좀 더 오래 머무르면 아무래도 매출이 더 네.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사용자들, 20%의 사용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좀 더 빨리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 속도라든지 예. 여러 가지에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네네.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러한 것들도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 서비스에 예. 다양한 정책들을 예. 만들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얘가 백엔드에 있으면 예. 원래 깡통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그렇죠. 네. 예. 정책 기반으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것을 어떻게 예.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저희 그 버추얼 트래픽 매니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뭐 로드 밸런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버들을 모니터하는 네네. 부분인데요. 네. 그 서버들을 모니터해서 만약에 2대 이상의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버가 붙는다든지 네. 그럴 때 각각의 서버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서버 쪽 커넥션을 담당하는 프로세스가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쪽 커넥션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부분들이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리퀘스트 된 패킷이 왔을 때 그것들을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뭐 SSL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HTTPS를 사용한다는 경우에는 뭐 SSL에 대한 디크립션도 해야 되고 네. TCP 오프로드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파이어월 룰을 거시게 되면 뭐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룰 정책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한 후에 서버 쪽과 연결이 되는 쪽으로 네. 패킷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실제 로드 밸런싱을 위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패킷을 서버에 던졌다가 서버에서 응답 오는 것을 받아서 그 SSL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또 인크립션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요즘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서비스에 거의 다 SSL 거의 다 쓰죠. 이제. 그렇죠. 네.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네. 실제 사용하시는데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서버에 SSL 올리면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암호화, 예. 복호화 시키고. 예, 막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프락시가 앞에 있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요. 네. 근데 네.
기존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해주게 되면 하드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저희 이제 VTM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굉장히 큰 성능을 발휘를 하거든요. 네. 타사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어떻게 소프트웨어 제품인데도 그런 성능이 나오지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체 어떤 그 시스템 인프라에 예. 오버헤드를 그만큼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도입이 되면 예, 그동안 이제 물리적인 것만 쓰다가 예, 이런 소프트웨어 가상화된 예. 에디션 도입되면 이거 혹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게 안 보이는데 예. 물리적인 거 딱 보이지만 그렇죠. 그런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예. 어떻습니까? 예. 그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네. 위자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모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정말 쉽게 로드 밸런싱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서비스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그냥 이 서비스에 대한 이름 넣으시고 클라이언트 쪽하고 붙을 포트 또는 그 프로토콜이죠 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그 서버 쪽하고는 또 어떻게 붙을지 서버는 몇 대다 그러면 몇 대에 대한 거 넣으시고 네. 서버 쪽하고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다 정하시면 끝입니다. 네. 관리는 어떤가요? 관리.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설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보시기 편하고 설정하시는 것도 편하지만 실제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픽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맵이 보이잖아요. 네. 어느 나라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데 만약에 C라는 나라에서 이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뭐 트래픽이 많다. 네. 그러면은 이 공격이구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필터를 걸어서 막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형태의 굉장히 보시기 편하고 모니터링하기 좋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건 뭐가 트랜스크립트 같은데. 예. 네. 저런 것도 뭔가 쉽게 짤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네. 딱 보면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저걸 짜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사실 되는데 이 VA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팀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런 로드 밸런서 기능은 뭐 굉장히 쉽게 설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설정을 하시려면 그렇게 설정을 하시려면 코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코딩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스크립트 짜는 수준이니까요. 네. 그런데 시스템 팀에서는 사실 그게 주 업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쉽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사용자가 어떤 그 리퀘스트를 보내오면 그 리퀘스트 온 것에 대해서 리퀘스트 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버에 뭐 다르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보내고 서버에서 오는 응답도 역시 리스판스 룰에 따라서 뭐 가공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사용자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된 그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사실 간단한 예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URL에서 우리가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에서 product라고 시작이 되면 주소가 그러면 서비스 페이지로 이제 리다이렉션 하는 근데 4줄밖에 안 되잖아요. 변수 정하고 그리고 그거 불러와서 시작이 그거면 어디를 어떻게 해라. 사실 이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적인 거지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VIP 고객들 20%의 고객들 만약에 이것이 VIP면 그렇죠. 뭐 전년도 뭐 전월 이 사람이 매출 100만 이상 한 사람이라면 응답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대별로 또 뭐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ADC가 아니니까 가상이라면 뭐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쉽게 또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뭐냐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0일짜리 기간 제한은 있지만 네. 전체 기능을 다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네. 디벨로퍼 에디션이라고 해서 사용 기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다가 네. 로드 밸런서를 실제로 놓으면 놓고 동작시킬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개발자 에디션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건 제약이 1Mbps라는 밴드위스의 제약이 있어요. 아까 무료평 거는 그게 없는 거고요, 예,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에디션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개발자 에디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고객분들도 사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다가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2대, 3대 사실 놓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ADC 그동안 필요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BMT나 아니면 POC 못한 상태에서 서버 갖다 놓고 구현하시다가 붙였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네. 되면 또 이제 그렇죠. 예. 그냥 소프트웨어 받아서 쉽게 설정해서 해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하시거나 하실 수 있다는 네. 거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URL 예. community.brocade.com 예. 일로 가시면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닙니까? 이것을 이거 커뮤니티- 다운로드 받을 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brocade.com으로 오시면 예, 그러면 저희 그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거 커뮤니티고요. 예,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그거 짜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짜놓은 거 가져다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커뮤니티 가시면 그런 내용들도 다 네. 공유하실 수 있고 합니다. 아까 트래픽 스크립트라는 건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걸 배우려면 예. 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배울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사실 전체 내용을 다 사용하시려면 그거야 뭐지. 예,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하루 가능할 이틀? 것 같은데. 예. 네. 물론 뭐 전산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소프트웨어 대부분 한두 번은 다 해보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이면 더 빠르겠지만 네. 하루 이틀 이 정도면 쉽네요. 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이게 어떤 데모인가요, 이게요? 뭐 간단한 일단 웹 서버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모인데요. 네. 제 PC에다 올려놓고 지금 리모트에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웹 서버를 2대를 올렸습니다. 네. 10.1.1.100과 200번의 웹 서버를 올려놨고요. 100번에는 파란색 그 바탕화면에 웹 페이지를 올려놨고요. 네. 200번에는 빨간색, 예, 뭐 파란 휴지, 빨간 휴지는 아니고요. 네. 페이지를 네. 예, 2개로 다르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VTM에 저희 트래픽 매니저에 아무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접속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구성을 하면 접속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부하 분산까지 되는 것까지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요게 저희 트래픽 매니저의 화면이고요. 네. 실제로 여기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접속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웹 서버를 2대를 올려놨고요. 네. 꼭 방송 중에는 이런 방송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번, 2번에서 웹 서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는 접속이 안 되고 그것을 접속할 수 있게끔 제가 VTM에서 설정을 네. 할 텐데요. 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자드에서 매니지 예, 뉴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정말 간단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1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2번은 예, 제가 서비스명이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예,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SSL을 선택하시면 HTTPS나 아니면 기타 그렇죠. 네. 프로토콜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HTTP, TCP80을 선택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버 IP를 넣게 되는데요. 저는 2대 서버를 사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100번과 200번. 예. 좀 전에 요 앞 화면에서 네. 보여드린 거는 네. 클라이언트 쪽하고 붙는 프로토콜이고요. 네. 이 부분은 서버하고 붙는 쪽 네, 프로토콜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2개를 다르게 가져가실 수도 있거든요. 네. 우선은 넣어주고요.
이렇게 두 개의 서버에 대해서 제가 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오. 예, 그러면 아까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였었죠. 네네. 지금 서비스가 올라갔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좀 전에 접속할 때는 접속이 안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빨간 화면이 딱 네네. 나오죠.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한번 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빨간색이네요. 네. 그러면 예, 그러면 파란색. 파란색이 또 나오죠. 네네. 로드 밸런싱도 또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 정말 간단한 네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러한 음. 기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부장님하고 이따 Q&A는요,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따 Q&A 시간이겠고요.